자, 연습 문제 11단원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면 2차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p일 때, 자, p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거나 뭐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그래서 2차식이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최대나 아니면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이 되면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해 주는 게 일단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해주면 x-a의 제곱 될 거고 y-2b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 x가 a이고 y가 2b일 때죠. 자, 그러면 p는 그냥 저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2번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p라는 식도 또 a, b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또 바꿔주면 1의 제곱 될 거고, 여기는 4로 묶어주고 나면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원래 1이 있었고 저기서 1 생기고 4분의 1에다가 4하니까 여기도 1 생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b-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요 값은 보다 작고 나가겠죠. 어차피 여기서 얘랑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값을 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3일 거고요. 뭐 언제 생기냐 뭐 물어봤다고 하면 a는 1이고 b는 2분의 1일 때 이렇게까지 체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 2번은 뭐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인 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gx분의 상수 뭐 이런 꼴인 거니까 얘는 gx가 최대면 fx가 최소가 될 거고, gx가 최소면 fx가 최대가 되는 구조죠. 그럼 결국 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그 분자는 상수니까요. 분모에 있는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랑 같다. 그래서 뭐 그냥 gx라고 둘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3이니까 최대 최소 할 때는 항상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시작할 거죠.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되나? 2로 묶었지. 2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4네요. 그러면 분모가 8이네. 13에다가 8 곱하면 104. 거기다 25를 빼주면 78. 79 이렇게 나와야겠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얘는 아래로 몰록인 함수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항상 풀 때에는 귀찮아도
개형은 꼭 그리고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축이 4분의 5가 될 거고, 주어진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니까 마일이 더 멀리 있죠. 자, 여기 마일이 있고 1은 가깝게 있을 거고. 너무 삐뚤은데?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일, 여기가 x가 1일 거니까 뭐 여기서 최소 나오는 거는 확정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최대 나오겠죠. 그래서 gx의 최대값은 마일로 쓸 때니까 20, 그 다음에 최소값은 8분의 78이 나오겠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니라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구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여기 써야겠지, 1이?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네. 그러면 1을 넣어주면 10인가요?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만 지워주면 되죠. 그럼 최대는 gx가 최소일 때니까 10분의 1이 될 거고요. 최소는 gx가 최대일 때니까 2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역수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긴 했지만 뭐 그냥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를 그냥 조금만 꼬아낸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 절대값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일 때 저식이 바뀌는지만 확인해 보고 나면 그냥 2차식 2번 해주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0이고 4고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관심 있는 범위가 3부터 5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 볼 것도 없죠. 여기 그냥 3 있다고 보고 여기 5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쪼갤 때 범위를 두 개를 해주면 될 건데 여기 범위부터 쓸까요? 3부터 뭐 4까지,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식을 구성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때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때는 그냥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어차피 완전 제곱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서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거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복잡하게 뭐 그림 합칠 거 없이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 주죠. 여기 이렇게 대칭축 x는 1인 요런 아이가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몰록인 함수가 있겠죠. 요때 대칭축은 3이고, 자, 그때 범위가 하나는 3부터 4까지니까 뭐 가깝게 멀게만 해주면 되죠. 우리 어차피 최대 최소가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생기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값하고 여기 값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4일 때는 구멍이 뚫린 거라서 할 수는 없긴 한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3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마 2가 나올 거고,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부터 5까지니까 뭐 여기 x가 4 있다고 하고 여기 x가 5 있다고 하면 얘도 뭐 여기서 최대 최소 나오는 건 보이네요. 자, 그럼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될 거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구조니까 어차피 이것들 중에서 최대 최소를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 관심 있는 영역이 딱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만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온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저기에서 나온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언제 되는지도 뭐 체크해주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얘가 x가 3일 때 됐죠. 최소값은 x가 4일 때 만들어지는 값이었고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합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범위를 주어줬다는 건 나머지 그림은 다 필요 없다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그려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걸 뭐 통으로 하나의 그래프를 굳이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대값과 최소값인 거니까.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2부터 5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이 6, 최소값이 마이가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구해라. 대신에 a 값은 양수래요. 자, 그러면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a로 주어져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랐는데 얘 때문에 이제 결정됐죠. 아래로 볼록이라고. 자, 그러면 2차식 나와 있고 최대 최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9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대칭축이 x는 3인 거죠. 자, 범위가 2부터 5까지니까 가까이 있는 2는 그냥 가깝게 그려주고 멀리 있는 5는 멀리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리는 이유는 언제 최대 최소가 생기는지 보고 싶어서인 거라서.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 생길 거고 여기서 최소값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아까 b-9a였는데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고, 최대값은 x가 5일 때니까 5를 넣어주면 25에서 30 빼니까 얘가 b-5a, 자, 이 값이 최대값 6이죠. 요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2를 그냥 빼버리면 4a는 8. 그래서 a 값은 2 나올 거고 a가 2면 b 값은 16이 나와줘야겠네요. 그래서 상수 a 값, b 값 구해달라고 했고 a 값은 2, b는 16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하던 패턴이에요. 최대 최소 나오면 2차식인데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주고 대칭축 구하고 주어진 범위 중에서 대칭축에 가까운 게 뭔지 먼 게 뭔지 이것만 표시해주면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m 값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저식을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아, 이거는 근계수를 써야겠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진짜 잘 하신 거고, 하나를 더 보셨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요. 왜 판별식을 생각해야 되냐면, 굳이 얘가 실근이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계수뿐만 아니라 판별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 요 판별식이 지금 구성을 봤을 때는 n값의 범위를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m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겠다. 즉 요거 주어진 식을 m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겠다. 요거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인 거죠. 요걸 이용해서 변형을 해줄 거고, 그때 m값의 범위는 판별식이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별식부터 쓰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2차식 나와 있고 실근 얘기 나오면 쓰든 안 쓰든 일단 판별식은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마무리를 지었을 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제곱 될 거고 플러스 2m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요렇게 나오고, 자, 실근을 갖는데 다르다는 얘기 없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4가 아니라 8이었지. 자, 그러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m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m 값의 범위를 구했고, 이제는 이제 저걸 m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게 2m-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하나 빼주면 되죠. 그래서 4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에서 2m 제곱 빼주고 플러스 4m 되고 플러스 7 되겠죠. 자, 그러면 2m 제곱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11, 2차식이니까 또 완전 제곱 형태로 변형을 해주고요. 그럼 9 이렇게 되나요? 자, 범위는 마이부터 4까지고, 그 다음에 관계식 나왔으니까 얘를 그려야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려주고 대칭 쪽 체크해 주고요. 아, x가 아니라 m이군요. 그 다음에 범위 나타내 줄 건데, 마이부터 4까지잖아?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3칸, 1부터 마이까지도 3칸. 그러면 똑같겠네요?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네?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그어주면 되죠. 뭐, 그 사람이 그린 거랑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최대이면서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 4를 넣어주면요. 27 나오나요? 여기가 27 나올 거니까 주어진 값의 최대값은 27일 거고 최소값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게 최대와 최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27, 최소값 9.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2차식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그 범위를 나타낼 것이냐,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지. 사실 기본적인 형태는 2차식 나오면 완전 제곱형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 나타내주고, 누가 먼지, 누가 가까운지 범위를 보고 판단해서 최대 최소 결정하고, 요 패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이걸로만 계속 푸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 스타일이라는 게 2차식을 막 저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게끔, 혹은 아니면 범위를 숨겨놨는데 그걸 내가 찾아서 풀어야 되게끔, 요렇게만 바꾸는 거지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식 만들고 풀어내고, 식 만들고 풀어내고, 풀어내는 방법은 똑같고, 그래서 뭐 요렇게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변형되고 뭐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의 개수보다 일단은 요렇게 나와 있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개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일단 얘가 좀 완벽해지고 나면 그때 이제 판별식이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하면은, 요 파트는 결국은 식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 계산들은 여러분이 그냥 능숙하게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건 되게 익숙한 문제네요. 치환하는 거죠. 치환. 치환해서 풀면 될 거고, 치환한다면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이게 문제가 뭐 써먹을 때가 있다 없다 이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여러분 고등과정 끝날 때까지 치환하면 항상 범위부터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할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럼 얘는 따로 범위가 없네요. 그래서 제곱에 플러스 3이 되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t는 3 이상이라는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a에 t제곱 더하기 3a의 t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낼 거고, t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4분의 9a.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바꾼 김에 요것도 정보를 바꿉시다.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t 값은 얼마 나와야 되지? 4에다가 4인가요?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요때 y 값이 얼마? 57이라는 거죠. t에다가 4 넣었을 때 57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들을 해야 될 건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 개형을 그려서. 근데 개형을 그리려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0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0이라고 하면요, 0이라고 하면 그 y가 다 지워지고 b만 남는 거잖아. 그럼 b 값이 57이란 얘기네. b 값이 57인데 얘는 상수함수라서 뭐 최대나 최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상수함수는 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0일 때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0일 때는 상수함수 y는 57인데 걔가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걸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최소값은 37이라 그랬네.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합시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랑 그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랑 이렇게 보면 대칭축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될 거고, 주어진 범위는 t가 3인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t가 3일 때 저거보다 커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넣을까요? t가 3일 때 커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구성을 보면 지금 주어진 게 하나 더 주어진 게 뭐냐면 t가 4였어. 여기도 이렇게 t가 4였어. 자, t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고요. t가 3일 때는 모르겠지만 t가 4일 때 나온 값이
그 t가 3일 때 값보다 커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하나가 37이고 하나가 57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57이 더 큰 거니까 지금 주어진 케이스 중에서 t4 값이 더 큰 거는 얘의 경우인 거죠. 요 경우. 그래서 지금 a가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t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주어진 값이 37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t에다 3을 넣읍시다. 3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t에다 3을 넣어주면 18a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 값이 지금 37이라는 거고요. 아까 t에다가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다 넣으면 16, 28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지금 57이라는 거니까 둘이 빼주면 10a가 20, 그래서 a 값은 2가 될 거고, 양수인 것도 맞았죠. 그 다음 얘가 2가 되면 18 곱하기 2 하면 36, 그럼 b값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값, b값은 결정됐고, 문제가 물어보는 것도 a값, b값이었으니까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만약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고 했으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아래로 볼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A값이 음수인 케이스를 줬다면 이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난이도라기보다는 오답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나타내 주세요. 가정보가 해주는 얘기는 진짜 되게 당연하게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가정보가 해주는 건 x는 1 대칭이라는 거죠. 자, 2차 함수인데 얘가 x는 1에서 대칭이래요. 자, 그러면 뭐 fx가 abc는 대소가 그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 fx의 모양이 a의 x-1의 제곱 더하기 뭐 q 뭐 요런 꼴일 거잖아. 그럼 전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q 요렇게 나올 거니까 b라는 거랑 마이너스 2a랑 같아야 되는 거죠. 얘랑 비교해 줬을 때 b랑 마이너스 2에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부호가 반대네요. 자, 대소가 결정되어 있는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b는 0보다 커야 되죠.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 2a랑 같고, 그 뒤에 이제 c가 있는 거네. 자, 일단 요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당연히 이거는 a가 음수니까요, 위로 볼록일 거고요. 대칭축은 x는 1이었죠. 자, 기억 f3이 0이래요. f3이 0일 때 f마일도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거리가 같으면 같은 값을 갖는 거잖아. 자, 3이면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f3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칸 나간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2칸 갔을 때 거리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요 값은 얼마여야 돼요?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f마일이겠네. 그럼 얘는 당연히 f3이 0이면 f마일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은 참이네요.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EF0보다 항상 작냐, 즉 뭐 저희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최대값이라는 보장은 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 값이 뭔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EF0이라는 값이 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저기다 넣어주면 얘는 그냥 EC네요. EC. 자, 그 다음에 이 fx는 항상 f1보다 작은 거잖아. 저게 최대값인 거니까. f1 값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죠. 자, 그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게 없다면, 즉 b 더하기 c라면 더 크겠지. a는 음수니까요. b 더하기 c라면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뭘 또 알고 있냐면 b보다는 c가 크다는 걸 알아요. b보다는 c라는 게 크다는 걸 안다면 둘 다 양수인데, 그럼 얘는 c 더하기 c보다는 작겠지. 자, 요렇게 구했던 요 c 더하기 c가 뭐랑 같은 거야? EC랑 같은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게 f1보다는 작을 건데 f1은 f0에다가 2배 한 것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fx는 EF0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얘도 참이죠.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자, 마3부터 3일 때 최소값이 15a 더하기 c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그래프 그려봐서 알겠지만 대칭축이 1이니까 마3부터 3일 거라면은 최소값이 나오는 거는 f 마3이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f 마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c가 될 거고, 아까 b가 마이너스 2a였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6a가 되고 c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15a 더하기 c. 그래서 원래 원했던 값과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옳은 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대칭축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칭축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정말 대입해보고 주어진 상황 찾고 이 정도의 느낌이었으니까 저 표현식 있잖아요. 우리 가에 주어져 있는 f의 1 빼기 x는 f의 1 더하기 x, 저 표현식은 진짜 눈에 좀 많이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저걸 딱 보자마자 아, 너는 대칭축이 1이구나, 이런 것들 좀 바로 챙겨줄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지. 자, 문제만 잘 읽어주면 되는데, 얘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의 높이를 저렇게 잡재요. 자,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건 저 a네요. a를 모르는 상태고, 던진 지 2초 후에, 즉 t가 2일 때 지면에 떨어졌대. 자, 요 얘기만 뭔지 알면 되는 거죠. 즉 t가 2일 때 y가 0이란 얘기인 거죠. 요거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이라는 거니까 a 값은 9여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기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9t 더하기 2가 될 거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5로 묶어주면 여기가 t에다가 저 안에 나오는 게 절반의 9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 제곱 될 거고, 2에다가 플러스 20분의 81. 그러면 최대값은 저 y값일 거니까 가장 높을 때 위치는 20분의 40에다 80이니까 121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8번 문제는 이거 기본에서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뭐 그때도 다 저 문제를 읽고 저 A 값만 구할 수 있다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AB의 길이가 1, BC가 2고 얘가 직각인 삼각형이 있는데 AC 위의 점 P에 대해서 B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일 때 PBC의 넓이를 구하라고? 일단 그려봐야죠 뭐.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구하고 얘가 B라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C,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C 위 아무데나 P를 잡아달라는 거죠. 자, P를 잡았을 때 BP의 제곱하고요. BP의 제곱하고 PC의 제곱 얘네들이 최대 최소가 되게끔 잡아달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도형의 방정식 그 내용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는 뭐 닮음으로밖에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 2A여야 되는 거죠. 그냥 닮음이라서 1대2, 1대2 맞춰줘야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2-2A가 되겠네. 그 피타 이용해줘야죠. 그래서 PB의 제곱은 저거 그냥 바로 제곱할까?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에다가 A 제곱 하나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C의 제곱이죠. PC의 제곱은 그냥 5A 제곱이죠. 자, 둘이 더하면 Y라고 할게요. 10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어차피 2차식이니까 10으로 묶어주면 10분의 8 절반이니까 10분의 4 그럼 5분의 2 제곱에다가 4 해주고 25분의 4 그러면 100분의 16 10분의 16 10분의 16 5분의 8 그래서 10에 A-5분의 2의 제곱 20이니까 5분의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원하는 게 뭐였죠? 넓이 구해달라고? 그럼 넓이 구하려면은 A 값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P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P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에다가 A니까 그냥 A로 나올 거고 그때 A 값은 5분의 2죠. 그래서 원하는 값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만일 이제 저거 이제 피타 말고 다르게도 우리 풀 수 있죠. 왜냐면 X축 위에 그러니까 축 위에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평면 좌표를 이용해 주면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얘가 절편이 2랑 1인 거니까 2분의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b가 그러면 0,0이 되고 c가 2,0이 될 거고
다음에 p의 좌표를 x, 1-2분의 x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자, 한번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죠. b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1-2분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2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x의 제곱 될 거니까 뭐 풀어주고 나면 x값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 뭐 넓이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합시다. 이거 뭐 계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10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기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실력 정석에는 실력 연습 문제로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뭐 대수로운 건 아니었죠. 사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요 민이 들어갔을 때는 그 값 중에 최소인 거를 정해달라고 했으니까 x랑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랑 누가 작고 누가 크냐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일단 작고 크고는 만나면서 갈라질 거 아니야? 만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y는 x라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크고 작고가 결정되는 건 요 만나게 되는 요 포인트인 거지. 여기까지는 얘가 작았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작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작았다가 요런 구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방정식 세워주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니까 요거는 x값 1이거나 그냥 4거나 요건 바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1이고요. 요 지점이 4가 된다는 걸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랑도 이제 해볼 건데, 그럼 얘도 x제곱에 넘겨주면 2x 되고 마이너스 8은 0일 거니까 얘도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4일 때네요. x가 4일 때면은 지금 얘랑도 같네요. 즉 교점이 같다는 건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도 풀고 나면 결국은 x가 얼마일 거라는 거야? 4라는 거죠. 뭐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그려보면 일단 여기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도 있고요.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이 x값이 1이었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x값이 4였는데 여기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교점이 똑같았으니까요. 자, 뭐 요런 상황이라는 거네. 그럼 요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나왔고 그때 최대 최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는 축 위에다 이쁘게 올려볼까요? 자, 축 위에 올려서 요렇게 갔다가 요 지점이 이제 1이고 여기도 1이어야 되죠. 다가 여기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죠. 요 지점이
y 값은 4여야 되고요. 얘는 뭐 모양상 여기서 2에서 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 떨어지려면 6이면 되네요. 6 이렇게 될 거고, 요 지점에 y 값이 4가 나와야 되죠. 요 값이 4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0부터 5까지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릴 것도 없죠? 뭐 내려오다가 그냥 요 상태로 둘게요. 어차피 뭐 5에서 끊긴 해야 될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영역만, 범위가 지금 5부터, 지금 범위가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영역은 여기랑 요만큼이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 지점 요까지 원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생기죠. 최소값은 뭐 여기서 생기겠네요. 아니면 여기라고 봐도 상관없을 거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생기는 구간이니까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0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남은 문제들은 이제 다음 차시에서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서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요것만 생각해주면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아마 실력 저쪽 넘어가고 나면 판별식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저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범위가 따로 얘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이런 케이스는 범위가 따로 없었는데 내가 구해야 되구나, 이거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그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1차 변형일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뭐 계속 이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